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박일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우주의 모양, 이 우주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이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현대 우주인, 현대인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그러한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크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 은하에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와 같은 은하가 또 한 10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라는 말을 한번 잘 뜯어보면은, 우라는 뜻이 사방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주라는 것은 고항급내에서 따온 하나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항급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에 대한 어떤 모양을 벌써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보는가?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겠죠. 근데 눈 외에도 귀가 있고 손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감 외에도 육감이 있습니다. 육감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나, 눈이란 것은 사실 망원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광을 집적을 하고 또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센싱된 그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보면. 근데 그 처리는 뇌에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집적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때로는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약간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만약 이런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그럴 때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우주를 저런 형태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정말 맞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보면. 앞으로 50년이 지난 후에도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이는 우주입니다. 아름다운 은하가 있고 별들이 있고, 그죠? 자,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빛과 물질입니다. 그죠? 보이는 빛과, 그리고 그 별들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좀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에너지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는 파동과 입자, 물질을 쪼개면 입자가 되니까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주를 본다 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서 나오는 파동을 보든지, 거기서 나오는 입자를 봐서, 그죠?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저에게 보이는 우주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우주가 보입니다. 물론 마음이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잘 보입니다, 이 우주가. 우주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과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과 빛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라고도 그럽니다. 어쨌거나 이 우주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물질과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밝혀나가는 것들은 우리 젊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고대로 돌아가 볼까요? 서기 2000년 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인간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양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4000년 전에 사람들이 5개, 저기 보이죠? 빨간 원. 5개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5개를 아주 특별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무려 4000년 전에. 그 5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5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래서 4천 년부터 인간들은 벌써 이 화수목금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화수목금토를 잘 관찰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전쟁이 승리할 건가 패할 건가, 그 다음에 왕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이 5개의 사실 행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성, 이 행성의 모양 움직임으로 예측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 하늘에서 이거는 이제 밤 새도록 연속적으로 찍은 하나의 사진이죠. 여기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달이죠, 달. 근데 달을 잘 보시면은 달이 깎이고 있습니다. 깎여 나가고 있죠, 이렇게. 달이 깎인다고 그래가지고 월식이라고 합니다. 월식. 자, 누가 깎고 있나요, 이거 달을? 달을 깎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지구죠. 지구의 그림자입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이 달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보고, 이 월식 현상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아주 좋은 세밀한 관찰력으로 지구의 모양을 생각했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때는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구의 크기를 쟀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가보지도 않은 이 지구를 크기도 재고, 그 다음에 아리스타르쿠스 학파에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보면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만약에 돌고 있다 그러면은 여름과 겨울에 보는 별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상상할 수 있죠. 지구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돈다 그러면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관찰해 보니까 별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결론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는 중심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입니다. 고대 그리스 때의 인간들의 우주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 중심 세계관으로 후퇴를 하게 되고, 이 세계관이, 우주관이 무려 15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천동설, 지동설이죠. 그죠? 자, 지구가 중심에 있고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행성 외에도 달과 태양이 있죠. 그래서 7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7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그죠? 일주일.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 가장 잘 확립돼, 그 고대서부터 확립되어 왔다는 것이죠,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1500년대에 와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그 성직자가 아니다. 그죠? 다시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구는, 그리고 태양 중심설이죠, 보면. 여기서 하나 재미나는 아이러니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후에 100년이 지나도록, 그 100년이 지난 때가 1636년인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그 1년 전에 개교를 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저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참, 인간들이 그 고집은 정말 그 150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우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 갈릴레이는 자기가 스스로 직접 만든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부연 먼지 속에 쌓여 있는 그 은하수가 바로 별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냈으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갈릴레이가 바로 우리 은하를 처음 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후에 윌리엄 허셀이라는 사람이 우리 은하를 좀 더 구조를 연구한 후에 그래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죠. 아까 지구가 우리 중심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태양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야라고 또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우리 중심이라는 그런 우주관이죠, 이게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우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에서 대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우리 여기서 카툰, 이 만화에서 잘 보이죠? 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망원경을 보더니, 오 마이 갓, 우주가 팽창하고 있네요. 그 뒤에 분이 그러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몇 번 팽창한다고 그랬잖아. 그러죠. 이분은 또 어떻게 말로 하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보고, 봐, 자네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바로 에드윈 허블입니다. 이 허블은 저 밑에 있는 100인치 망원경을, 그 팔로마산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천체, 그 당시는 뭐 은하라고 생각해도 되고 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천체를 보았더니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도망간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 후퇴 속도죠. 도망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 비례 상수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허블 상수라고 그러죠. 보면. 자,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정말 정말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우리 우주관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대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모두가 멀어져 가네?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죠? 비록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아니지만은 우리 은하는 우리 우주의 중심에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떤 은하나 별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별이나 은하가 속해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 개미들, 각각의 개미들은 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 중심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3차원으로 봐서도 식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 때 그 안에 있는 건포도가 다 모든 건포도는 자기가 다 중심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심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실망은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태양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양이 아니더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실망을 하게 되고 드디어 세 번째 드디어 우리는 중심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의 그 코페르니칸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그죠? 하나의 먼지와 같은, 공간적으로 보면은 먼지와 같은 티끌이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찰나에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한 점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은 어떤 뱅하고 터지는, 사실 이게 뱅이라는 것은 속어거든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그 과학자가 이 가모브라는 이 빅뱅 이론을 만들어낸 이 가모브를 빈정거리면서 한 말이 바로 기자들이 그 말을 따라쓰면서 이제 빅뱅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빅뱅이라는 뜻은 우주가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있었다. 그죠? 자, 그 시작점에서는 모든 애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무지하게 열이 나겠죠. 온도는 무한대고 압력도 무한대고, 그죠? 모든 애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으니까 무한대의 밀도, 그리고 상대로 해서 공간은 무지막지하게 휘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당시 한 점에서는 우리가 수학으로 풀 수도 없고, 그 어려운 수학 하실 필요가 없죠. 풀 수 없으니까 물리법칙도 성립이 안 되고, 어떠한 예언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한 점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 점이라는 것이 뭐냐. 공간적으로 한 점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에 대한 한 점, 시간도 한 점이었어요. 그럼 시간에 대한 한 점이라는 뜻이 뭘까?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빅뱅이 생겨나면서 드디어 시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의 빅뱅입니다. 시공간의 한 점. 자, 그래서 허블 시대 때 우리가 정확히 1920년대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의 모양입니다. 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죠?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시작이 있었다. 그죠? 어딘가 시작을 했다. 그게 바로 우리 100년 전에 우리가 우주관이었죠. 보면. 자, 그 당시 재미난 것은 그 20세기 초반에 문화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설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조론이죠. 저는 영화에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창조론, 그죠? 그 두 개념이 아주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 우주관에서도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상우주론,
하나는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정상적으로 누군가 만들어 놨다. 창조론이죠. 그런데 아까 가모부 박사님이 말을 했듯이 우주는 아니다. 한 점에서 시작됐다.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우주가 커지고 진화를 했다. 그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중요한 개념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 정상 우주론을 믿었어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만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인생 최대의 실수다. 우주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기의 최대의 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보면.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진화냐 창조냐, 진화냐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이 케오 승리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964년에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두 공학자입니다. 두 공학자가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공학자는 원래 생각했던 그런 발견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어떤 그 통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통신에 잡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금을 제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그죠? 당신들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창조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빛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있었을 때, 우주가 한 점에 있었을 때 그때 생겨난 그때 빛이에요. 근데 태초의 빛입니다. 태초의 빛을 당신들이 발견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죠. 정말 저라면은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우주가 생겨난 최초의 빛을 내가 보았구나.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는 정상 우주론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이제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태초의 빛이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다 퍼져가지고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바 배경 복사라고 그러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참고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펜지아스 윌슨이 어떤 그 태초의 빛을 발견했는데 그 사실 우리가 고대 때, 그죠? 고대 때는 태초의 빛은 우리가 한 점에 있었을 때의 빛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허블이 이야기하기를 이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태초의 빛은 저 우주 끝에 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주 끝에 있었던 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태초라 그러면은 바로 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의 끝으로 가면은 아름다운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펜지아스 윌슨이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우주의 끝, 우주의 태초를 보았더니 불타는 그런 한 점이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빅뱅 우주론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 한 점에 모였을 때 무한대의 온도라고 그랬습니다. 무지하게 뜨거운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우주의 끝 또는 우주의 태초는 어떤 불구덩이였다. 그 불구덩이에서 저기 자세히 과학자들이 또 자세히 그 불구덩이에 대한 그 색깔을 또 연구를 했어요. 그 색깔 연구하니까 약간의 요동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조그만 요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온도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를 만드는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가 그 당시에 아주 처음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어떤 불구덩이였지만은 그 불구덩이의 온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드디어 우리 은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양입니다. 우주의 한쪽을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광활하게 크다 하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조그만 점들이 1천만 년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빛으로 달려가면 1천만 년이 걸립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20년 전입니다. 1990년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 정도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우주의 모양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허블 팽창, 그죠?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있었다, 그죠? 빅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시작을 그냥 아주 조용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뭔가 뻥 하고 터졌어요. 뻥튀기. 여러분 우리 뻥튀기 하면 우리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뻥튀기 하면 이 옥수수 강냉이죠. 강냉이가 날아갑니다, 그죠? 빵 하고 터져갖고 이 강냉이가 날아가는 게 바로 공간이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무지하게 급팽창을 한 거죠. 급팽창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강냉이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쭉 그냥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좀 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 빅뱅 당시에 급팽창이 일어날 때 그때는 뭔가 누군가 힘을 줬어요. 뭔가 뻥튀기를 빵 하고 준 거죠. 만약 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신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뻥 하고 튕겨놓고 그 다음부터는 신은 어딘가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어디에 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이제 알갱이들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을. 그게 바로 허블 팽창입니다. 자, 어려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강연에서 가장 어려운 그래프를 제가 하나를 들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밑에 축은 시간에 대한 축입니다. 시간 여기가 현재죠, 그죠? 0. 현재고, 이건 미래고, 이건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Y축. 저 Y축은 소위 말하는 공간의 척도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점점 팽창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재가 있는데 이 현재점에서 우리가 허블이 말했던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20년 전이에요. 바로 20년 전에 과학자들이 현재가 아니고 조금 과거를 보았더니 걔네들이 공간이 생각보다 이 공간 스케일인데 공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간의 그 팽창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좀 적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좀 전에는 공간의 이 팽창하는 그 양이 좀 적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빨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는 좀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좀 이렇게 느리다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속 팽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빅뱅, 급팽창, 허블 팽창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가속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가속이 된다는 뜻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빅뱅과 급팽창 당시에 신이 뻥튀기를 빵 해놓고 어디로 그냥 놀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우주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등속도로 허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신이 돌아와가지고 또 우주를 훅 불고 있는 거야. 계속 불어대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속이 된다는 말은 무슨 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속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절대 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도가 같은데. 이 가속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힘을 가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참 문제죠. 왜냐? 우리 우주에는 이렇게 벌리게 하는 그런 힘은 없어요. 중력이라는 것은 뭉치게 하는 힘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정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힘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암흑힘, 암흑에너지라는 말로 붙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리둥절한 거죠. 하지만 그 대신에 과학자들은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죠. 재미난 일이 생겼죠.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하나의 아주 큰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슬라이드에서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양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의 우주는 이렇게 생겼구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주의 모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할 일이 많이 있죠. 이 내부에 우주 안에 여기 은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폭발도 있고 아주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까? 그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되고 소위 말하는 가시광선, 뭐 감마선, X선, 뭐
자외선, 적외선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모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것도 최근이에요. 우리 2년 전밖에 안 됩니다. 바로 2년 전에 또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중력파라는 것입니다. 이 중력파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일반 상대론에서 이미 예견을 했어요. 역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은 대체 모르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견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중력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뱅, 그죠? 빅뱅이 일어나면 뭔가 얼마만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천체들이 요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블랙홀, 중성자별, 그 다음에 초신성이 폭발하고 뭐 감마선 폭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량 덩어리가 갑작스러운 요동을 일으킬 때 이 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력파입니다. 그 질량이 변하면서 뭔가 나오는데, 파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중력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중력파는 오랫동안 예견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2년 전에 드디어 중력파가 발견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건너뛰기로 하고,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초진성이 폭발한다.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천둥이 나오죠. 우르르르 쾅 하는 천둥. 그게 바로 우주 천둥이라면 그러면서 중력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둥이 치면은 그 다음에 또 빛도 나오죠. 번개라고 그러죠. 우주 번개. 그 다음에 이런 번개와 우주 천둥이 치면서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 막 만들어진다는 것을 2년 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좀 이야기가 길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우주에 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중금속인데 이 금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도 상당히 참 이해를 확실하게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력파를 발견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발견하면서 금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중력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물론 이제 제가 현대 모든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한국 분들도, 한국 과학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한국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중력파에 대한, 중력파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우주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우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드디어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별빛에서 나오는 그런 광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중력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현재 이 많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과학자들도 지금 많은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놀랄 만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